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했는데 어닝 쇼크 났죠? 한편 여러분들 종목 수익률 대박 서프라이즈 기대했는데 혹시 쪽박으로 희생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쇼크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시라고 오늘도 저희가 SOS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세 가지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지역번호 02 눌러주신 다음에 3153-2613 누르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 들어가셔서 증권 폴더 아래에 있는 종목 게시판 발을 내리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상담 요청해 주시면요. 방송이 끝나도 답글이 달린다는 장점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글 모두 답글이 달려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수요일 여러분들의 해결사를 자청하신 두 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님 그리고 오늘의 또 깜짝 요원 되시겠네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홍 전문가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웬일로 수요일에 이렇게? 원래 저 수요일에 나오면. 그래요? 웬일로 수요일에? 깜짝 요원이 이쪽이시네요, 알고 보니까.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깜짝이었었는데 이 조합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조합은 맞는데요. 저는 일단 수요일을 좀 많이 좀 선호하는, 네. 좀 요일 중에서 저는 수요일을 좀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수요일이 제일 지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중간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증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금요일 날이 제일 휴식이 많은 날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별로 경우는 거래도 없고. 네, 네. 주말엔 저는 세미나나 뭐 이런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좀 편안한 게 저는 좀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들으면 자랑 2부 이어질 뻔했는데 그래요. 제가 두 분의 전문가가 이 수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이틀째 했어요. 1900선은 되찾아왔고 사실 시작부터 1910선 위쪽이었죠. 뭐 코스닥도 걱정 좀 했었는데 수급이 좋아지면서 거의 510선까지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일단은 둘 다 벗어났습니다. 근데 뭐 대외적으로 미국, 중국 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 대선 핫 이슈, 제약주 날다. 제약주가요. 이제 뭐 52주 신고가 해가지고 제가 열어보니까 아무 제약주나 그 약 뒷면에 있는 아무 회사나 상장돼 있는데 다 검색하니까 뭐 이런 차트의 종목들이 다 어쩜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M&A설이 하나 나오면서 맞아요.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예,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제약업체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M&A를 하고 있다는 게 공식화되면서 혹시 내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순모 전문위원님이 보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네, 오늘 저는 키워드를 딱 세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환율,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수급 주체입니다. 환율, 코스닥, 수급 주체. 환율 대충 알 것 같고 코스닥은 뭐라 하실지 수급 주체가 다 연결된 내용인가요? 이제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우선은 뭐 환율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일단 1,100원이 이탈이 되면서 일단은 워낙 이제 강세에 대한 이제 흐름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수급 주체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500포인트가 이탈이 나오면서 좀 투신권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 수급 모멘텀이 좀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을 이제 거의 뭐 셀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도세로 이제 계속 진입하는 이런 국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의 오늘 흐름을 잘 봤을 때 대선 테마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 말은 코스닥 쪽에서 우선은 그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 520포인트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그 이후에 코스피 쪽으로 일단은 자금이 좀 더 뭐 횡보를 하거나 좀 답보를 한 흐름 뒤에 개인 투자자들을 코스닥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강한 반등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은 한 520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코스닥은 520포인트까지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성훈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 궁금합니다. 어떻게 겹치시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 맥락이 좀 틀려가지고 뭐 딱히 예. 이제 뭐 틀린 그렇지. 맥락도 들어보죠. 예. 다른 맥락. 예. 우선은 뭐 환율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선 저는 좀 심리 쪽으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수가 우선 1910선을 좀 지지했다는 점, 그리고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나 화학처럼 그 전에 많이 좀 낙폭 과대했던 종목 쪽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특별하게 지금 지수가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지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을 때 그 이유가 지금 3분기 실적이 뭐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형주들이 이미 좀 실적 발표를 주요 기업들 발표하면서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약간 불안한 장세가 좀 이어졌다. 하지만 뭐 전략을 짠다면은 올해 뭐 코스닥이나 이런 업종들을 뭐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그 전에 뭐 주요 기업들 발표하면서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던 그런 대형주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 가운데 뭐 어떤 거? 우선은 뭐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이렇게 많이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뭐 주가가 그 전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단계적으로 오늘처럼 뭐 그 화학주나 자동차들이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로 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실적 발표했던 그런 좀 대형주들, 주요 기업들 좀 이제 4분기 때 반등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이 그나마 좀 3분기에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까지 들었는데요. 시장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하다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긴급진단 119 바로 시작됩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들어갈게요. 와,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요, 선착순으로 아주 공평하게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뒷부분에 보내주신 분들의 상담을 못 도와드려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답글이라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와. 다들 번호를 메모해 두셨나 봐요. 굉장히 많이 전화가 지금 오고 있고, 무엇보다 문자는요, 시작하면 거의 뭐 곧바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은 되게 순진하게 뭐 6시 반 이때 보내시면 상담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시간 때문에 뒤에 밀려서 조금 일찍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3번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참고로 시작도 하기 전에 한 5분 전 정도부터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워낙 그때부터 보내시니까 이제 뒤에 자꾸 밀리는데 내가 일찍 보냈는데 왜 안 봐줄까 이 생각하실까 봐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는 내가 시간 때문에 상담을 못 받았다 하실 경우에 반드시 올려주시기만 하면 100%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벌써 6시 7분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비아트론이요. 네, 매수가와 필요한 정보 주시고 오늘 이것만은 꼭 알아야겠다 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15,100원에 10%인데요. 네. 예, 무슨 악재가 있는지, 왜 밀려 내려가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언제쯤 사셨어요?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건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매수 시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15,100원에 10%. 그러니까 6월달 얼마 며칠 전에 사신 거죠? 예, 한 3일 전인가? 예, 알겠습니다. 6월 달에 15,000원까지는 아닌데 14,000 얼마 하다가 밀렸는데요. 요번에 또 그 자리에서 밀린 셈이 됐거든요, 결국. 네. 예. 일단 궁금하신 사항은 하락 이유, 왜 밀리나, 그리고 추가 매수 해도 되나, 이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 끝까지 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자, 어떤 대응 얘기하시겠어요? 두 가지 질문 중에 대답 모두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보유하시되
제가 지정해드린 가격 구간대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유하지만 추가 매수는 일정 가격대 돌파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양수모 전문위원님이 하락 이유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대리님의 의견.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가가 올해 5월에 상장한 다음에 주가 계속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실적이나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전에 주가가 흘러내렸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비중도 10%이시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나 지금 하락 이유 먼저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5월 이후에 좀 상장한 다음에 우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상장하기 전에 비아트론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그러한 장비 납품을 좀 할 그러한 좀 상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받았던 기회라 볼 수 있겠는데 삼성 쪽으로의 그러한 납품이 굉장히 좀 지연되면서 비아트론이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상장하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주가의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105억이었던 그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때 50억 정도까지도 나타나는 그러한 좀 실적이 좀 우량한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쪽에서의 납품이 약간은 좀 지연되고 있긴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쪽으로의 매출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흘러내릴 때마다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당장 상승하기는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좀 참으시고 하지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우선은 계속 갖고 있으시고 나중에 주가가 매수가 이상 왔을 때 그때도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괜찮다. 비중도 부담스럽지 않고 일단 이 정도로 매수가까지 수익권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불타기 쪽이시죠. 이제 그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덩치를 좀 많이 돈을 키우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는 의견. 하지만 약간 더 세밀하게 자, 보유를 하는데 일정 가격대를 뚫으면 그때 추가 매수다. 혹시 일정 가격대가 매수가이면 두 분 의견이 결국 같아지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좀 틀립니다. 우선은 신규 상장주라는 것을 일단은 포인트를 좀 잡아두고 좀 네.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선은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상장이 되었었죠. 이번에 비상장 주식으로 있었을 때 코스닥으로 다시 상장이 되었을 그 모습을 일단 놓고 보면요.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이 과도한 프리미엄을 떠안고 물량들을 받아줄 주체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프리미엄에 대한 공모가를 보니까 15,9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매물 저항대를 뚫고 못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자리부터 공모가 기준으로 15,9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비중을 계속해서 5%씩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할 때 사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전에서 저가에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다 보면은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손쓸 틈도 없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물량 계속 손실금이 이제 커지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결국 26,000원부터 11,000원대까지 떨어진 부분들을 보면은 총 한 마이너스 한 56% 정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요. 이 자리에서 밑에 하단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일단은 자제해 주시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1,000원 전후로 일단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일단은 만들어낼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추세대로 일단은 보여놓고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기술적 하락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트 그려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추세대를 이탈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투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15,900원을 일단 계속 기준가로 보시고 넘어갈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나가자. 네. 그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합해보면 시청자님, 네네.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하락이래요. 근데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꼭 봐야 될 가격은 매수가 이상이거나 그 이제 의견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의견은 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공모가인 15,9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다른 한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15,900원. 그러니까 둘 다 어쨌거나 거의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들 아니라고 하네요. 추가 매수. 시청자님? 네네네. 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한 거 없어요. 예, 괜찮은가 봐요. 11,000원 정도는 지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네. 비아트론으로 꼭 수익 내서 방긋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수익 중인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절묘하게 궁금하다 하실 때는 또 한 번 전화 주세요. 네네. 그럼 장기로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네요? 네, 아마 네, 우선은 저는 장기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슈 하나 플로우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CC버에 대한 규모에 대한 이제 제조 장비 공급에 대한 이제 계약이 나오면서 이번 하반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 내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 네. 투자하셔도 괜찮은가 봐요.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유진 로봇하고 동부 로봇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아, 로봇 관련주를 두 개 동시에 갖고 계세요? 네. 네, 각각의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 알려주십시오. 유진 로봇이 4,000원에 60%고요. 네. 동부 로봇이 3,900원에 40%.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다 3,000원대 뭐 초중반 하니까 다 일단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도 유진 로봇이 60% 그리고 동부 로봇이 40%가 맞다면 지금 네.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로봇주 사는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쓰신 셈이 됐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 둘 다 손실 구간이신데. 네,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이렇게 로봇주 한 바구니,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거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무섭진 않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싹 담을 때? 사실 때? 제가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네, 이슈라든가 뭐 테마 같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보겠다고 한 게 로봇이었거든요. 예. 아우,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정부도 키운다고 하고, 이통사도 뭐 투자한다고 하고,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들이 그거 이제 막 시작하신 분임을 감안해서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양수모 위원님의 대응법은요? 저는 일단 뭐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은? 이 전문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뭐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 테마적으로 반등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할 가능성은 둘 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은 100% 둘 합쳐서 너무 심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중을 매수가 위해서 줄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손실을 보고라도 비중을 줄여라라고 하실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양승모 위원님부터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주식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 들어서 유진 로봇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 4,200원대에서 계속 얻어맞고 계속 삼산의 모습을 좀 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4,200원대에 대한 매물을 아직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 매물 저항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4,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계속 얻어맞았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종목이 4,200원을 때렸을 때마다 뉴스들이 한 번씩 나왔어요. 9월달 그리고 9월 말 그리고 10월 중순 때 전부 다 로봇 관련에 대한 수혜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게 대선 테마까지 같이 엉켜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진 로봇도 정우찬 로봇 테마 쪽으로도 형성돼서 또 진행이 됐던 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산업을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흔들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다만 지금 똑같은 테마를 굳이 포트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유진 로봇보다는 동부 로봇을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동부 로봇이 대장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지금 동부 로봇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 로봇이 차트가 좀 더 힘이 살아있다.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딱 명백하게 일단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일단 놓고 보는 거고 또 더불어서 지금 동부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량이 없다가 이슈빨로 나왔던 거였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네. 근데 유진 로봇을 일단 보니까 화장빨 말고 이슈빨도. 네. 예.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전에 매물이 놓여져 있었던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탄력적인 끼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한 과정이 있었지만 물론 또 코스닥도 시장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동부 로봇을 좀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저는 유진 로봇이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한 3,600원 정도 수준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조정 구간을 줬을 때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평균 단가를 계속 조율을 하면서 좀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좀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결론 정리하면 3,100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세요. 지금 유진 로봇 얘기하시는 거죠? 네, 유진 예. 로봇인데 3,100원대까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금 비중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3,500원, 3,600원 자리에 왔을 때는 비중을 일단 줄이자. 라는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만약에 그게 못 따라오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부 로봇을 일단은 비중을 빨리 축소를 하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동성 부분들이 뭐 거래량들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부 로봇 같은 경우도 한 3,700원 정도 수준대가 들어오면은 일단 기술적 자율 반등이라고 보시고 매도 쪽을 좀 보시면서 현금을 일단 확보해서 포트를 살리자. 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유진 로봇 살리기 위해서 동부 로봇은 일단 조금 올라오고 한 3,700원 정도 오면은 요거부터 빨리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유진 로봇은 돈이 이제 생겼잖아요. 동부 로봇 파셔가지고 3,1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그렇게 하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3,500~600원 정도에서 일단은 파는 향후에 다시 사 들어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성훈 대리님은 저도 뭐 로봇 관련주들은 그렇게 좋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는데요. 우선 올해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 2012년 계속 흑자를 나왔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때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주식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식 시작할 때 적자 기업은 절대 좀 보지는 말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대응은 역시 동부 로봇보다 유진 로봇이 조금 더 끼가 있다라는 데는 공감하십니까? 사실 조금 몰아서 갈 필요도 있어 보여요. 둘 다 로봇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유진 로봇은 그 지능형 로봇으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멘텀 있는 상품을 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동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용 로봇이라서 지금 제조업 앞에 전반 기업들의 실적이 좋진 않고 주문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동부 로봇보다도 오히려 유진 로봇을 좀 끌고 가고 하지만은 둘 다 그 적자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은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다만 뭐 대선 테마로서 약간 반짝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비중을 좀 줄여서 그나마 손실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그래도 지켜보시는 분이 차라리 우리 양순모 위원님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이제 한 분 자체는 로봇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은 투자가 아니다라는 큰 그림에서 그런 입장이시니까요.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양순모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부 로봇보다 유진 로봇이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동부 로봇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뭐 팔면 손실이 조금 뭐 나든 거의 매수가 비슷하게 팔든 하면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 현금으로 유진 로봇을 추가 매수하십시오. 3,100원에. 네.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지면 싸게 사신 셈이 되니까 그거 이제 수익이 나네 마네 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처음에 이렇게 되면 참 고생하시는데 주식 계속 하시려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빵 수익이 나줘야 어우, 수익 좀 나네 하면서 주식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셔서 조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가보죠. 전화 하나만 딱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정말 밝으십니다. 어떤 종목 상담 원하세요?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예. 매수가가 45,000원에 비중이 40%거든요. 네. 목소리하고 수익률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지금. 그죠? 네, 지금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 예, 기다리다가 지금 너무 참지 못해갖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아, 참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10월 달에만 26% 이상 급락했는데. 산 지도 꽤 몇 개월 됐어요. 이게 계속 물타기 하다가 물타기 하셔서. 비중이 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그래. 물타기 하셔서 40%고 물타기 하셔서 매수가가 45,000원이시군요. 네네. 예. 그러면 정확히 궁금한 사항은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들고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겁니까? 네, 제가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는 있는데 매수가까지 온다는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셨어요. 자, OCI 붙으면 일단 뭐 차트는 안 열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양승모 위원님 대응법은요? 저는 일단 반등 시에 대한 매도 의견을 또 잡아드리겠는데요. 일단 45,900원 정도의 단가라면은 저는 그 자리, 그 시청자님께서 들고 있는 단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를 일단 가지고 보신다면은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반등 시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면서 좀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매수가까지는 뭐 올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물타기 하셔서 지금 매수가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성훈 대리님은요? 45,000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시면은 네. 그래도 꽤 좀 수익이 좀 지금 현재부터 그래도 몇십 프로 이익이 나야 매수한가 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좋진 않습니다.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지금 좋아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비중 축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양승원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업 내용이 나쁘지는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좀 낮게 뭐 잡아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를 낮게 잡아서 대응하자. 자, 이제 뭐 손절가도 들어보고 그러면 이성훈 대리님 의견부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들어보죠. 우선 OCI 머티리얼즈 지금 32,350원 구간인데 지금 3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4%까지 감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OCI 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모노실란이라고 그 반도체나 LCD 공정에서 필수적 아이템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실적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4분기 때까지도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28,000원이나 27,000원까지 우선 갖고 가되 다만 실적이 내년 2013년에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45,000원의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상담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8,000원까지 가격을 정하시고 네.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28,000원 정도의 손절가 잡고 28,000원은 진짜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그 가격 깨면 역시 좀 어렵다. OCI 머티리얼즈.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 참아야 되는 가격이 일단은 오늘 나왔습니다. 한편 양순모 전문위원님은 비중 축소. 근데 매수가까지 아까 올 수 있을 듯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려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5%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OCI 머티리얼즈는 지난주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OCI는 제가 간단하게 심플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15만 5천원에 그냥 매수해라.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8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OCI도 마찬가지지만 OCI 머티리얼즈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금 OCI가 OCI 머티리얼즈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가 제가 방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몰레드 관련된 쪽에서 특히 소재 쪽에서 손실폭이 제일 큰 종목이 바로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올 초부터 이제 그 기대감을 이제 모았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기약 없이 좀 미뤄졌고요. 또 여기에 경쟁 기술 업체인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초고속 고해상도 제품들이 등장이 되면서 지금 계속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현재 자리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출 증가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일단은 뭐 기업이 뭐 경쟁력이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좀 시장 탓이다. 그리고 아몰레드에 대한 좀 앞으로에 대한 뭐 비전이 무기한 연기됐다. 뭐 이런 악재 때문에 일단 밀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중이 30%이시라면 저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비중을 얘기해드리지 않겠고 일단 반등 시 한 46,000 정도에 왔을 때 좀 더 지금 다른 태양광 업황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는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태양광 쪽은 아니지만 OCI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을 일단 피해서 다른 종목으로 지금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OCI 머티리얼즈는 저는 한 57,000원 정도 수준에 오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걸 보시고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보유에 대한 전략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명확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메모하십시오. 28,000원 정도이고요. 57,000원 갈 수 있대요. 근데 일단 올해 안은 힘들고 내년 초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비중 높고 물타기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들고 가시면서 가격만 요거 넘었나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래도 뭐 기운 잃지 않고 이렇게 또 기다릴 수 있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딱 6시 30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6시 한 47분 정도까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행을 합니다. 응급 상황 바로 신고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오늘도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맨날 시간 때문에 다 못 해드리는 거 압니다. 인정하고요. 설근대 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런 무료 문자 전화로 상담을 못 받았을 경우 설근대 TV 홈페이지가 제가 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 건요. 일단 글만 쓰면 상담은 100%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전화도 했고 문자도 넣었는데 열심히 글도 보냈는데 답이 아예 안 와요. 왜? 시간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근데 설근대 TV 홈페이지만은 저희가 그것을 도와드리고자 일부러 열어놓은 곳입니다. 지금 잠깐 화면 보시겠는데요. S&T 중공업 물어보신 아이디가 조금 복잡하신데 이분 그리고 영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락앤락 궁금하다. 요즘 왜 이렇게 빠지냐 하셨었는데 어제 해결사로 나서셨던 우리 이상로 위원님께서 아이디도 그냥 실명으로 쓰셨네요. 이렇게 해서 답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보다 더 명확하게 요거 뭐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요. 따로 메모 안 해도 되고요. 확실하게 쉽게 풀어주시니까 설현대 TV 홈페이지 제가 보기엔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것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말이 길었네요. 이번엔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메디톡스 궁금하시다고 해주셨습니다. 끝번호 6121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87,000원, 비중 70%. 이분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82,0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61선까지 내려와 있네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반등은 가능한 자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가능합니다. 매수가까지는요. 제가 대신 묻게 되네요. 일단 뭐 87,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게 뭐 높은 가격 구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저는 보유에 대한 전략 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메디톡스 87,000원에 사신 우리 6121님 계속 갖고 계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을 보냐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뭘 해드려야 되나. 자, 이거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종목이 CJ E&M이네요. CJ E&M 31,000원 20% 중장기 보유 가능한지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CJ E&M 저는 보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1,000원이신데 지금 현재 10% 한 자릿수 수익만 보더라도 그 목표 매수가 이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제 오늘 급등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나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게임주나 엔터주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CJ E&M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K 굉장히 좀 인기 많고, 그리고 광고 판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 대나 업체와 지금 스마트폰 지금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지금 수준이면은 그 매수가까지
이루어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래서 목표가는 뭐 33,000원까지도 계속 갖고 가셔서 수익을 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손실 보고 그런 상황이 많이 아니니까요. CJENM 보유하신 0309님 33,000원 목표가까지 전고점 약간 웃도는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꽉 쥐고 계십시오. 어제 오늘 급등했는데 축하드릴게요. 자, 이번엔 S-오일로 가보겠습니다. 10만 5천 원에 사셨다 하셨는데 오늘 한 3% 이상 어제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채 안 되는 99,900원에 지금 현재가가 잡히네요. 이분 30%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정보만 주셨습니다. S-오일 단기 목표가와 손절가 역시 궁금하다고 보내셨네요. 정유주. 네, 우선은 저는 정유주를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 업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일단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 유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또 환율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화학업종과 화학업종 쪽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강하게 튀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그 강하게 가장 코스피 쪽에서 치고 올라왔던 종목이 바로 화학업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차트를 S-오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달부터 7월 달 구간대에 계속 97,000원대와 9만원대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박스권에서 저항이 됐던 자리는 다시 한번 주가가 돌파됐을 때는 이제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시청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박스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이 한 30%이시지만 비중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한 5%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 그냥 차라리 평균 단가 작업을 하자. 나중에 얘가 15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단가 작업하면 좀 늦는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97,000원 자리에 오면 그냥 단가 작업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9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7,000원 자리에서 평균 단가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얼마 정도까지 추가 매수할까요? 저는 이제 97,000원 정도에서 그냥 97,000원 그 전후로 그냥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요? 네, 비중 한 10% 정도. 네네. 10% 정도에서 저는 지금 단가를 한 10만 원 이하로만 내리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은 또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쪽에서 추세 저항이 걸리는 자리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 상승이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의 앞전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 11만 원대에 대한 일단 단기 목표가는 갖고 가자. 그래서 일단은 저항이 됐던 이 쌍봉이 그려졌던 이 자리에서 11만 원대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97,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목표가는 11만 2천 원인데 지금 갖고 계신 물량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평균 단가가 10만 원이나 그 아래쪽에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먹는 폭이 나오겠죠. 그래서 97,000원 정도의 10% 정도 현금을 더 사는 데 쓰십시오. 추가 매수 가격대 목표가 S-오일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우콤으로 갈게요. 끝번호 7877님 보고 계십니까? 11,750원 10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나우콤 지금 100% 비중이신데요. 저는 1,500원을 깨시면은 비중 50%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나우콤 같은 경우 하면 연상되는 게 뭐 아프리카 TV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프리카 TV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서버를 확충하려고 나우콤에서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좀 비용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그렇게 지금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영업이 90억이었던 부분이 작년에 35억, 그리고 올해는 그 상반기까지만 18억이 나왔는데 계속적인 그런 서버 확충도 있고 아프리카 TV 내에서 그런 스튜디오 신설이나 이런 부분 비용 계속 나가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주가 하락폭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100%라고 했는데 100%까지 갖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그 전에
최저가였던 1,500원을 깬다고 한다면 비중 50% 줄이고 나머지 비중은 좀 갖고 가서 그때 다시 한번 진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500원 안 깨지면 그대로 갖고 가시되 일단 100%는 좀 심했다라고 하셨어요. 1,500원 정도 부근에 거기까지 또 더 밀리면은 그때는 비중을 반드시 절반 덜어내 주십시오.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문자 보내셨네요. 18,800원에 사서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16,100원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두산 붙은 종목들은 거의 다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바닥을 못 잡은 차트예요. 네, 우선은 뭐 지주사 두산을 제외하고 뭐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두산건설 전체적으로 일단 52주 최저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자리가 바닥 자리였지만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바닥을 잡아줄 것이라고 봤었지만요.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계열사가 같이 무너지면서 그냥 같이 동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기 건설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부를 두고 뭐 이야기 나오는 몇 가지 그냥 이슈 플로우도 있지만 지금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장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11월 초에 정권 교체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어떤 하나 국민들을 위한 대규모 이제 쇼맨십이라든지 립 서비스를 아마 진행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경기를 살리는데 최고의 방법은 찍고 부시고 건설하고 만들고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또 수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같이 연결해 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요. 네네. 지금 이제 16,000원짜리 이 16,000원짜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계속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16,000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반말 매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지금 1차 바람막이 하단 지지 자리는 16,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좀 비중 조율이 조금 아쉽네요. 18,800원에 들고 있었다라면 저는 18,000원 이탈됐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박스권 트렌드를 보고 좀 손절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비중 조율을 못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데 좀 부담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16,000원대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계속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어설프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그냥 16,000원대 지금 있는 비중을 확 늘리시고 단가를 확 늦추신 다음에 오히려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최소한이라도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서 대응을 해서 일단은 평균 단가 조율만 일단 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릴게요. 자, 시간 없는데 손절가만 딱 알려주시죠. 네, 손절가는 저는 딱 16만 원대 일단 들어가시고 16,000원. 네, 16,000원대 들어가시고 그리고 15,000원 이탈되면은 손절 딱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추가 물량을 사십시오. 16,000원대 지금 사신 만큼 그럼 정말 확 내려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15,000원은 절대 깨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조이맥스로 가겠습니다. 끝번호 8939님 종목이에요. 34,400원에 30%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어찌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3만원 차트 보니까 21선 깨질 때 올라오겠지 하고 사신 것 같은데 쭉 더 밀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뭐 팡 시리즈 그거 아닙니까? 네, 뭐 캔디팡 시리즈 예. 만드는 그 링크투마로를 자회사로 지금 인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10월 초에 계속 상한가를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조이맥스가 링크투마로 외에 자회사를 여러 개 지금 인수를 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발생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0년 62억이었던 그런 영업이익이 2010년 41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3억으로 확 주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그 효과가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굉장히 주가 흐름은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정확히 잡으시고 그 위에서는 보유하신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손절가는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4,450원인데 한 마이너스 10% 해서 27,000원 정도 손절가를 정확히 잡고 그 위에 있을 때는 주가를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10%까지는 견딘다 생각을 하시고요. 27,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조이맥스 언젠가 한번 큰 반등 다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수로 끝났나요? 멜파스 볼까요? 22,800원에 사셨다고 보내주셨는데 20%라고 아주 심플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21,000원. 끝번호 1149님의 종목입니다. 멜파스 봐주시죠. 네, 멜파스는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가격을 부러뜨려서 일단은 가격을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받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멜파스는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가격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오히려 멜파스가 22,800원에 정도에 들고 계시다면은 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지금 주가의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차트가 그려드리는 것처럼 계속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누가?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이 구간대를 돌파를 시켜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2만 원대가 일단 강력하게 기관 투자들이 받쳐주는 구간이다. 2만 원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기관 투자들이 손절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기관 투자들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와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방어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멜파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한 21,000원 구간대도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22,800원에서 추가 매수했던 비용만 축소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저는 한 25,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해드리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2만 원이었죠? 2만 원대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저는 18,500원 정도까지 여유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추가 매수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멜파스 일단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아이고 참 제가 한숨이 나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어찌해야 좋을지요 하면서 6547님이 19만 5천 원에 20%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단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2개나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45분인데요. 딱 1분만 상담을 한번 집중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 손해가 30% 가까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황 얘기했을 때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 종목을 지금 약간 반등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터는 것보다도 우선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12만 원까지도 한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부나 화공 사업부에서 골고루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매출처를 중동에서 또 해외 매출처로 바꾸는 등 나름대로 수익성을 굉장히 다각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업체는 좋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인내심을 갖고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비중 20%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중 많지 않기 때문에 손실은 좀 크게 났지만 어쩔 수 없이 홀딩할 수밖에 없다. 삼성 엔지니어링 설명이었습니다. 15만 6천 원에 샀는데 삼성 SDI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종목도 급락했잖아. 이거를 살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다 봤거든요. 안 본 게 아닙니다. 문자 다 들어왔어요. 기계 잘못 아니에요. 서울대TV 홈페이지에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양순모 전문위원님이 SDI 봐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방송 시간을 꼭 엄수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TV 홈페이지, 지금 이제 전화 문자는 저희는 더 이상 받지 않고 내일 6시에 다시 받겠습니다. 홈페이지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 꼭 좀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상담 119 오늘은 물러갑니다만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주 스트라이크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